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음. 지금 민주당이 2020년 3월 달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걸 추진한다. 근데 사실 이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견 있을 수 있죠. 왜요? 이게 돈은 한 1,500억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쪽은 찬성할 테고 승리 가능성이 낮은 쪽은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3개월에 있을 지방선거라도 좀이라도 더 이겨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반대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집권 초에 하는 일이 뭐예요? 인수위. 네. 인수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후 인수위하고 그 몇 개월 동안 지지율이 폭삭 가라앉았거든요. 왜냐하면 인수위 구성 때부터 그다음에 초기 내각 구성 때 소위 고소영 인사 뭐 이렇게 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강부자 고소영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 대선에서 질 것이 예상되는 세력에게 그 3개월은 기회의 시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반대의 정도와 1,500억의 세금이 절감되는 부분 사이에서 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때 다른 선거도 같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재보궐도 같이 할 거예요. 국회의원 재보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대선과 지방선거는 같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유불리를 따져서 그쪽에서 반대할 수만은 없는 게 실제로 전국적인 선거를 3개월 텀을 두고 3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하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죠. 그러니까 줄투표의 가능성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지금? 줄투표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기회가 있으리니. 그렇죠. 그래서 김종인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참. 그 동시 양대 선거 때는 1,534억이라고 하는 돈을 절감할 수 있다. 그 돈을 복지에 써라. 뭐 이런 식의 여론이 만들어지면 뭐 반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빨리 21대 국회에서 전자투표 도입하십시오. 전자투표 도입하십시오. 언제까지 코로나 상황이 사실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선거한다 안 한다 걱정된다 이럴 거 없어요. 전자투표 하면 돼요. 그냥 핸드폰으로 해요? 네. 하면 돼요. 핸드폰으로 해? 그거 가능해요.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2번 못 해요. 이게 딱 하나 남은 게 대리투표 가능성이잖아요. 그 대리투표 그럼 화면으로 해요. 화면으로. 화면으로? 네. 그거 개발해서. 얼굴 보여주고? 네. 얼굴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수시로 투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민투표도 하고 싶으면 막 바로 보내버려. 그렇죠. 그것도 괜찮네. 네. 조작의 가능성만 좀 줄일 수 있다면. 지금 로그 기록 다 맞나요? 다 로그 기록 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걸로 알고. 네. 자, 다음에 지금 5일날 개원한다는 거죠? 네. 5일날 개원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폭풍전야 같아요. 5일날 개원을 지금 하겠다고 2일날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은 지금 이제 독재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이제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6월 5일 날 국회 개원하도록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데 20년 동안 단 한 번 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께서 여당에 이렇게 의석을 몰아줬으면 이제 국회법 좀 지키면서 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간다. 법대로 간다. 네, 그래서 법대로 가는 게 맞고 뭐 타협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 개원을 해요. 일단 열어. 네, 열어. 그리고 안건을 상정해요. 그리고 결정 안 하면 돼요. 일단 국회의장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장은 뽑아야겠죠. 근데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은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투표를 해야 되니까. 네. 요식행위라도. 네. 어쨌건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손잡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단독으로 하게 되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공한 처지에 몰리는 거 아니에요? 188석의 의원 의석을 가지고 국회 개원하는 건데 그냥 6월 5일에 개원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끝까지 반대할까요? 장외투쟁한다고 초선들이 장외투쟁하겠다 이런 의사를 갖고 개원을 있다고 합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게 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이라니까. 그동안에 불법을 해온 거니까. 자,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시험대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180석을 몰아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188석을 몰아준 민의의 그 뭐랄까요, 이럴 때는 자고 우면하지 마라. 네. 그 대의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추경이라든지 하는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의가 있는데 이걸 갖고 또 무슨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네, 상임위원장을 뭐 민주당이 다 갔네 안 갔네 이런 논란으로 국회를 안 여는 것 자체는 구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개원하십시오. 개원하고 안건 처리는 뭐 또 조금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개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게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게 정치인 양 포장되던 과거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정치의 근본을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 좋습니다. 김태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김태년 말은. 원내대표가 보면 이렇게 투쟁력이 되게 강한 분 같아요. 투쟁력만 강한 게 아니고 아주 지혜로운 분이세요. 별명이 여우예요. 생긴 거랑 너무 안 맞죠. 여우. 예, 일 진짜 이렇게 잘 처리하시니까 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의당 쪽은 이런 얘기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벼랑에 내몰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소생을 위한 결정이다. 국회가 당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3차 추경안 등을 처리해야 제때 민생을 살필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다. 이분들 되게 오랜만에 아주 훌륭하신 결정 내리신 것 같고요. 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 있죠. 그건 정말 정의당이 목숨을 걸고 관철해야 될 법안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열린민주당은 원칙을 지키자는 입장이다. 적어도 법에서 정한 것만이라도 지켜야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뭐 좋습니다. 야, 188석의 위력이네요. 미래통합당은 따라올까요? 사실 지금 개원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따라오고 안 오고가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선택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버팅기고 있을 때 국민이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 하면서 지금 보수 언론들이요.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은 여론조사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 민주당한테 180석은 너무 과분하다는 여론조사를. 그게 무슨 여론조사 미친놈들 욕이죠. 그렇게 해서 국민의 민의가 나타났는데 민주당한테 180석은 과분하다는 여론이 60% 가까이 된다는 여론조사를 뒤밀면서 그걸 근거로 미래통합당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그걸 근거로 민주당이 니들이 독단적으로 하면 안 돼. 협치해야 돼 이런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론적 뒷받침을 해줄 근거로 누군가가 그런 여론조사를 한 거죠. 어머, 그거 완전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 통일뉴스. 통일뉴스 출신이 윤미향 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갔다고 네. 지금 조선일보가 친북 성향의 매체 출신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통일뉴스가 그럼 앞으로 자신들은 조선일보를 친일 성향의 매체를 앞에 붙이겠다. 훌륭해. 네, 그렇게 대응했잖아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러면 조선일보는 친미래통합당 성향의 매체임이 틀림이 없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아니 뭐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친북 성향의 정부 아니에요? 그러면 틀렸어? 네, 그럼 그 보수 그 여론조사를 어디 조선일보에 실린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 매체에서 한 건데 네. 그런 여론조사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아닌 걸로. 근데 조선일보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을 쭉 보면 조선일보 확실히 안티 문재인 신문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친하고 민주정부는 싫고 늘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통일뉴스가 그랬어요. 친일 성향의 매체로 앞에 붙이겠다. 일단요. 네. 어찌 됐건 민주당은 지금 5일날 국회를 열어라.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이 지지율이 빠지거나 그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고 이제 상임위 협상은 하겠죠. 개원하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여론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네. 그 여론이 법대로 하겠다는 여론을 프레임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법대로 하겠다라는 프레임이 먹힐지 아니면은 180석으로 다 우리가 먹겠다라고 한 이것이 독재라고 하는 저쪽의 프레임이 먹힐지
이 프레임 싸움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를 열기까지만 하면 되죠. 일단 6월 5일 여십시오.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그런 프레임 건 거예요. 180석은 민주당한테 너무 과분하다.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그거는 프레임이 안 걸려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상임위 구성에서는 뭐 조금 뭐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국회 열자는데 네. 예, 그거 반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차라리 상시국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게 개원에 뭐 몇 달씩 소비하면 그때 국회의원들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세비 받으세요. 문호동 무임금.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호동 무임금 국회에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주당이요. 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바로 국회 열자마자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일하는 국회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뭐 이런 거 다 빨리빨리. 그래야 진정성 있고 통과시켜야죠. 그래야 네. 그런 프레임으로 미래통합당 발목 잡기 하는 거 끌고 갈 수 있다. 이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미래통합당의 소위 말하면 좌클릭, 진취 정당. 그러니까 뭐 보수란 말 안 부르게 하겠다. 그러는 건 의미 없다. 중도라는 표현도 쓰지 마라. 우리 당은 진취적으로 하겠다. 나는 이거 보면서요. 역시 김종인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네, 칭찬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속마음이 어떻건 간에 이 정도는 해야 받겠다는 느낌을 줄 거 아니에요? 속마음도 그럴 것 같은 게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나름 소신이 있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물론 경제 민주화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다르지만 최소한 이분이 기본소득도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리고 추경에도 3차 추경에도 협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목 잡기 정당 이미지를 벗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고 그건 정확한 진단이에요.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도 제대로 처방전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단 정확히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할 때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인이 이렇게 진취적인 어떤 정책들을 지향할 때 문재인 정부한테는 반대로 말하면 기회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각종 법안들, 특히 복지라든지 하는 법안들 통과시킬 기회인데 저쪽 말을 못 믿겠어라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결국 성과물은 문재인 정부의 또는 민주당의 공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난 기본소득을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게 됐잖아요.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나눠주자라고 제안하면서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된 거고 민주당이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다. 그래서 딱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께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나눠드리게 된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네. 그런데 결국 총선의 압승의 원인 중에 하나를 자유한국당 쪽에서 미통당 쪽에서 돈 뿌려서 그렇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하시더라고. 돈 뿌려서? 네,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전 국민에게 줄 수 있게 하는 물꼬를 튼 건 황교안 대표셨다. 앞으로 그 역할을 김종인 위원장이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미지가 바뀌진 않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기조랄까 이런 것들이 대선에도 떨어지더라도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거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진취적 진일보. 그러니까 끝없이 발목을 잡으면은 아무리 180석이 아니라 200석이라도 쉽게 안 돼요.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고요. 계속 소위 컴퓨터 전문용어 말하면 렉이 걸린다고.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이런 얘기 했어요. 불만스러워도 시비 걸지 마라. 불만스러워 시비 걸지 마라. 그럴 때 중요한 게 주호영이 아닐까 싶은데 주호영 자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뜻대로 따라와주면 좋은데 주호영은 옛날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김종인만 허공이 되고 외치고 원외위원장들 몇 사람 데려다가 비대위 꾸려놓으면 이게 영이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어요. 1년짜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영이 안 먹히면 그건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호영 대표가 얼굴이 되게 부드럽고 언변이 부드러우시지만 말하는 내용이 사실 센 분이에요. 오늘도 민주당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인해전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 툭 튀어나온 인해전술이라는 표현, 이거 우리가 언제 들어본 거예요? 6.25 때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네. 어쨌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휘를 보면 사고의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대중의 눈치를 보는 게 정치이다 보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향후 1년 동안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쫓아가야죠. 안 쫓아가면 정말 보수는 괴멸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힐 거예요. 그것이 저들의 불행인 거죠. 그러니까 1년짜리 비대위원장을 놓고 거기다가 따르는 신용을 하겠지만 원내 따로 비대위원장 따로 이렇게 가는 방식에다가 결국에는 진정성 없음을 드러나서 모양만 우스워지고 중간에 또 김종인 위원장이 한 번쯤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하고 또 삐쳐가지고 중간에 사퇴쇼 같은 걸 하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쇄신도 안 되고 이미지만국이고 리더십은 없는 상태로 쭉 가서 2년 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마주칠 가능성 100%. 어쨌건 간에 군하님이 틀리신 게 없으니. 그러니까요. 총선 결과도 예측 맞추셨으니. 참네. 저의 진로도 좀 맞춰주시죠. 전 다 알고 있어요. 다 보여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알겠습니다. 그 얘기 여기까지.